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7일 날 시행했던 인천교육청에서 만든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죠. 조금 늦어졌어요. 어, 풀기는 다 풀었었는데 녹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2. 가는 해양 온도차 발전이죠. 얘는 조류 발전이에요. 지금 댐이 없고 조류, 말하자면은 밀물과 썰물의 힘으로, 그 물에 이동하는 힘으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기역,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 차이 이용한다. 맞고, 해양 온도차 발전은. 니은, 나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다.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밀물과 썰물, 조류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겠죠. 니은 땡. 자, 디귿, 모두 터빈이 필요하다. 터빈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뭐 바람개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써있죠. 터빈 그냥 주는 보기 문제. 그래서 답은 4번 기역 디귿이라고 쉽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역은 석회석은 시멘트의 원료가 맞죠. 이거는 뭐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수출량 1위 4위 보니까 주로 변성광상 이렇게 했는데 얘네는 퇴적이죠. 얘는 화성광상. 그리고 얘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얘도 뭐 화성광상이라고 하네요. 그 해설에는 황도 화성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성광상이 아니라 퇴적과 화성광상이 주로 된 수출량 광물이죠. 자, 수입량은 화석연료가 금속 광물보다 많다. 지금 여러분 연탄 이거 석탄들이잖아요. 이게 많네. 이게 많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금속 광물보다 많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기억 디귿 3번. 자, 3번 중력 이상 문제죠. 자, 중력 이상은 실측값 표준값이죠. 다시 말해서 A에서의 중력 이상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에서는 실측값과 표준 중력값이 같다는 말. 그러면 C는 중력 이상이 양의 값일 테고, 왜? 실측값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더 A보다 쭉 내려왔죠. 중력 실측값이 크기 때문에. B에서는 이제 중력 이상 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그림을 보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조건도 확인을 해야겠고, 밀도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억. C의 중력 이상은 플러스이다. 맞고, 니은 실측 중력은 B가 가장 작다. 맞죠? 그렇겠죠.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렇죠. 디귿, 당연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디귿, 지가 물질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지금 평균 밀도는 지금 보면은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A, 그 다음 B가 되겠죠. 왜? 밀도가 클수록 여기에서는 밀도만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밀도가 클수록 지하에 있는 물질의 이제 중력이 세다,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S파의 속도는 4km이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못하지만 계산을 해야겠죠. 자, C 4km니까 거리는 C까지의 거리는 52.5 곱하기 4를 하면 4, 5, 20, 4, 2, 8, 90 4, 5, 20에 20 210k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피파의 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0 피파의 속도는 이제 210km 나누기 얼마만큼에 갔죠?
8초 만에 도달을 했죠. 그러면은 7, 8에 56, 7이 14, 19, 10 빼기 6은 4. 이렇게 되겠네요. 8, 5,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피파의 속도는 7.5km/s가 맞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은 옳은 복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진원의 깊이는 150km보다 깊다. 진원의 깊이는 150km보다 깊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진앙의 위치를 구하려면 요렇게 이게 두 원이 중첩되는 이 현을 연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으면은 여기 지금 제가 잘 못 그렸죠. 이 세 이은 현이 중첩되는 요 곳이 바로 진앙이죠. 그렇죠. 이게 진앙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 먼저 볼게요. 디귿. 진앙거리는 B에서가 D에서보다 멀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B보다 D가 더 멀죠. 여기 보시면 B보다 D가 더 진앙의 위치에서 멀죠. 그거 알 수 있죠. 그래서 B에서가 D에서 멀다라고 한 거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자. A 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A의 이제 진원 거리를 구해 보면 37.5 곱하기 4 그러면 4, 5, 20 7, 4, 28, 29, 30 3, 4, 12, 15 이런 150km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0km는 지금 관측소 A에서의 진원 거리죠. A가 있고 진앙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진앙까지가 있을 테고 여기서 수직인 이제 진원 깊이가 진앙에서 진원까지의 이제 수직 깊이죠. 자, 근데 이제 진원에서 이렇게 A까지 온 이 거리가 150km예요. 이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직각인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진원의 깊이는 150km보다는 우리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풀으라고 지금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를 괄호를 준 게. 그래서 깊다라고 한 게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자, 개방니콜에서 항상 검은색으로 관측되는가? 자, 이거는 뭐죠? 그렇죠. 이거 불투명 광물이죠. 2번 개방니콜에서 재물대 회전 시 색이 이거는 이게 뭐죠? 이거 다색성인데 유색 광물인가 물어보는 거죠. 얘는 불투명 광물까지 써줍시다. 이거 3번 직교 니콜 상태에서 간섭색을 얘는 뭡니까? 얘는 이방체인가 광학적 이방체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흑운모라는 애는 뭡니까? 얘는 유색 광물이고 이방체예요. 유색 광물이고 이방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투명 광물이 아니라 불투명 광물이죠. 자, 흑운모는 유색 광물이기 때문에 개방니콜 상태에서 재물대 회전 시 색이 변해야 돼요. 그럼 2번에 질문에서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C가 바로 흑음모라는 건데 B가 흑음모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리죠. 그러면 뭐 나머지 건 보지 않아도 답은 일단은 2번이 되는 건데 사회에 뭐 직교 니콜 상태의 재물대를 360도 회전시키는 동안 소방 현상이 사회에 나타나는가는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살짝 조금 아쉬운 게 뭐 기억에 해당한다라기보다는 기억에 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왜냐면 여기에는 다른 이제 보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걸 아직 직접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은 디귿만 맞는 복이다, 저의 이제 생각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이 그림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이 그림. 이게 이제 지구 자기장의 영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칫하다가는 이걸 이제 요거 어딨냐, 이 대륙의 이동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이 다양한 뭐 학습지나 아니 뭐 자습서나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 나와요. 그래서 영년 변화가 뭐냐면 그 지구 이제 뭐 외핵의 운동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지구 자기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니은 보시면 이 편각과 복각 변화의 주된 원인은 대륙 이동이 아니라 그냥 지구 자체에서 자기장이 변화한 거예요. 뭐 외핵의 대류나 이런 특징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한 거예요. 대륙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장 자체, 자북극과 자남극 이런 자체가 이제 변화를 한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보도록 할게요. 자북극까지의 거리를 가깝냐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복각을 알아야 해요. 복각이 이제 90도에 가까울수록 이제 자북극까지 가까운 거죠. 그럼 봅시다. A는 한 63 정도 복각이, B는 한 뭐 52 정도 되겠네요. 그럼 복각은 A가 B보다 크다. 그럼 누가 자북극까지 가깝냐? A가 가깝다. 그런데 A일 때가 B일 때보다 가깝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 자, C에서 D 기간 동안 나침반의 자침은 어떻게 변했냐? 자, 편각이 C에서는 0이고요. D에서는 마이너스 25도. 그러니까 25도 서쪽으로, 서편각 25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편각은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이 지금 진북과 자북이 같은 방향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C에서는 C, 왜냐면 편각이 0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D에서 보면은 서쪽으로 자북이 이제 이동을 한 거야. 이 편각이 각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25도 서편각으로 된 거죠. 그러면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건데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7번 남반구예요. 남반구. 그리고 이제 뭐 서한 경계를 동한 경계를 묻는 건데, 일단 이 여러분 남반구랑 북반구 나오면 항상 체크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괜히 남반구 북반구 체크 안 했다가 틀립니다. 자, A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제 남반구는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요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면서 요 방향으로 이제 지형류가 흐르죠. 그런데 지형류가 흐르는데 이게 여러분 남극 방향이잖아. 남쪽. 그리고 이게 북쪽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A는 맞아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남반구 때는.
우리는 항상 북반구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난류나 서한 경계로는 북쪽으로 흘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게 일부러 남반구랑 북반구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동일 위도상에서 해수의 표층수는 A가 B보다 높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난류고 얘는 한류이기 때문에. 해류의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죠. 근데 A가 B보다 느리다고 했으니까 틀려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여러분이 좀 헷갈리죠? 이 지질도 이제 해석 문제가 나왔는데, 게다가 여기는 뭐예요? 이제 골짜기 이제 그림이에요. 골짜기 그림. 실제로 그려보니까 얘가 이제 등고선이랑 막 맞닿아가지고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리기가. 근데 얘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일단은 그려보면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이거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D가 위에 있고 이제 C가 아래에 있고 B가 이렇게 아래에 깔려 있는 이런 향사예요. 향사.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등고선을 보면은 이 고도가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죠. 낮아져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파인 거예요. 파여. 이렇게 파였어. 그래서 D, C, B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여기는 D가 보이고 여기는 C가 보이고 D, C, B, C, D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향사 구조는 이걸 그려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향선을 그릴 수 있죠. 경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주향이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주향이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이렇게 여러분 그려줄 수 있죠. D도 마찬가지예요. D도 마찬가지. 주향이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여러분이 향하는 게 경사죠. 그래서 이것만 그려봐도 이제 D가 요렇게 경사가 져 있다. C가 요렇게 경사가 져 있다. 여기서도 이쪽 부분에서도 D, C 요렇게 경사가 져 있다라는 거. B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주향은 북서 방향으로 30도요. 이거는 뭐 여기 나와 있고요. 30도 방향이죠. 이 긴 요게 주향선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얇고 작게 돼 있는 게 경사를 뜻하고요. 단측면의 경사 방향은 SW이다. 단측면도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죠. 자, 높은 주향에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높은 주향에서 낮은 고도의 주향선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거의 그 경사 방향이 동쪽 방향으로 경사가 져 있어요. 근데 이제 북서쪽 방향으로 경사가 져 있다고 했으니 이것도 틀린 게 되는 거예요. 8번에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9번 자, 이 보시면 이게 낭림 육계 부분이고 여기 지금 경기 육계, 임진강대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영남 육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A는 육괴 오래되고 변성이 많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성함.
주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있었던 이제 변성함이겠죠. 자, 그리고 B는 불국사 변동 지역이죠. B 특징적인 부분 이 부분이죠. 그래서 불국사 변동 화강암이다. 이거 여기가 이제 특징적이죠. 불국사 변동 우리가 화강암 알아내기 위해선 요거를 알면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죠. A는 B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 니은 홈펠스 조직은 여기가 이제 접촉이고 니은이 이제 광역 변성을 받을 때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홈펠스 조직은 접촉일 때 여러분 잘 생기는 조직이잖아요. 니은보다 기억에 의해 잘 나타난다 했으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A 함석은 변성함이죠. 주로 니은으로 형성되었다.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성캄브리아 시대 우리 육괴에 해당하는 이 변성함들은 접촉으로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지각의 변동으로 충돌하고 뭐 부딪히고 이러면서 여러분 변성함을 받아온 거예요. 여기 주로 성캄브리아 시대 우리 있는 변성함들이 편암과 편마암이 주로 나타나요. 따라서 접촉 변성으로 생긴 게 아니라 주로 이 광역 변성으로 생긴 암석들이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10번으로 가서요. 높이 800m에서 1000m 보면 여러분 지금 이 기온, 환경 기온이 기온 분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럼 뭐 따지지도 않고 역전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고도가 상승할수록 여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역전층이에요. 역전층. 그렇게 체크해 주면 됩니다. 뭐랑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지표면에서 A의 이슬점은 8.2도이다. 그러면은 지금 지표의 기온이 13도씨인 공기덩어리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 125 13 빼기 TD는 600m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번에 막 계산이 좀 복잡한 걸 많이 줬더라고요. 600 나누기 125 4를 곱하면 4, 5, 20 4, 2, 8, 90 4, 1은 4, 5 그러면 100이 남고요. 이건 안 봐도 알 수 있죠. 8이죠. 8, 5, 40 8, 2, 16 20 8, 1은 8 왜 안 봐도 아냐면 여기 125랑 8을 많이 주거든.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13 빼기 TD가 4.8이 나와야 되고 TD는 13 빼기 4.8 그러면은 13 빼기 5를 하면은 8 근데 이 0.2를 더 뺐으니까 8.2가 되겠네요. 8.2도씨가 이제 이 지표에서의 이슬점인데 8.2도씨냐 라고 했으니까 네 하면 되겠고, 자 이제 디귿 높이 0에서 400m 0에서 여기 400m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0에서 400m인데 지금 10도였다가요 한 4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감소했어요? 6도씨 정도 감소했죠. 그런데 0에서 400m까지 여러분 건조 단열 감률을 따져보면은 4도씨예요. 4도씨가 떨어져야 돼. 다시 말해서 건조 단열보다 환경의 기온 감률이 더 크다는 말이야. 환경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안정이 아니라 절대 불안정이에요. 절대 불안정. 그래서
여러분 기역 니은만 맞고 디귿은 틀렸다. 그렇죠. 절대 불안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건조 단열 감률과 습윤 단열 감률 여기에서 여러분 요렇게 되면은 감률이 환경의 기온이 감률이 더 클 때 이게 절대 불안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건부 불안정이고 이렇게 있을 때 절대 안정이죠. 이거 알고 있죠? 이거 따지는 겁니다. 이거.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면 돼요. 뭐 아무도 뭐 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정말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 알아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르는 건 어떻게든 찾아서 알아내서 항상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11번 북반구다. 북반구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난 건데 여기가 이제 서쪽이죠. 서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려면 이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불었어야 되겠죠. 왜?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바람 이거 무슨 풍입니까? 여기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풍이 아니라 북풍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역은 틀렸어요. 지역류는 여러분 여기 지역류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과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 않아도 남쪽에서 북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그래요. 왜?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지역류를 따질 때 원래는 이제 그냥 바람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럼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동을 할 건데 북반구이기 때문에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물체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고 그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얘가 이렇게 부는 게 지역류죠. 따라서 지역류도 북쪽에서 지역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거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안 봐도 답은 일단 2번 나오네요. 디귿. 이게 기울기가 여기 수압 경도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수압 경도력이 G 델타 X, 델타 Z가 여러분 여기에서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입니다. 그러면 지역류는 요것과 이 V 오메가 사인 파이 이게 여러분 전향력이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커질수록 이게 커지는 만큼 요것도 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만 따져보면 여기 지금 어떤 위도겠죠. 위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일정해요. 이거 상수값. 그리고 이것도 상수값이겠죠. 그러면 얘는 일정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수압 경도력이 커질수록 이 V값 속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전향력의 크기도 커지고 속도도 커지고 그 관계를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는 없지만 요걸 알고 있을 때 쉽게 좀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2번. 이것도 괜찮은 문제 같아요. 이것도 문제 풀면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위도가 같은 두 지점인데 일단 위도가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 다른 걸 나타낸 게 아니라 전향력의 방향을 나타냈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 전향력의 방향을 나타냈다는 거. 이제 경도풍과 직윤풍이 분다. 근데 어쨌다는 것이냐 이제 풀어봐야겠죠. 자, P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이 분다.
일단 여러분 이게 전향력이래요. 이게 전향력이야. 그러면 전향력과 반대로 뭐가? 기압 미안합니다. 기압 경도력이 불고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저기압성 경도풍이라는 거. 안으로 수렴하는 방향 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압성 경도풍입니다. 자, 공기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Q가 P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압 경도력은 이 Q에서는 이 전향력의 크기와 같아야 돼요. 직윤풍에서는.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이 경도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있어요. 기압 경도력.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길게. 기압 경도력이 있으면 여기서는 원심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기압 경도력이 있고 이렇게 원심력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P 같은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 더하기 원심력 값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전향력 값이 줄어든단 말이야. 원심력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 경우의 기압 경도력은 전향력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방금 여기에 그려넣은 이 원심력이 추가된 만큼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P가 Q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Q가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풍속은 여러분 풍속은 어디에 있어요? 2V 오메가 사인 파이 이거 뭡니까? 전향력 항에 있죠. 위도 같다고 했죠. 어딨어? 위도 같다고 했어. 그리고 이거 지구자전거도 같죠. 이 전향력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속력도 같아야 돼요. 풍속도.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디귿을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13번으로 넘어가서 조차는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그러면 차이 보면은 여러분 2일이 더 큰데 이거는 저기 숫자만 보면 되죠. 이 조차는 이제 만조와 간조의 차이. 이게 뭐죠? 조석 간만의 차를 줄여서 이제 조차라고 하는 거죠. 니은 이 지역에서는 2일 2일 9시면 언제입니까? 이때죠. 그럼 만조였다가 간조가 되는 시기니까 물이 빠져나가야죠.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썰물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사리는 뭐예요? 이거는 조차가 가장 클 경우. 그러니까 만조는 더 높아지고 간조는 여기다 쓸게요. 만조는 더 높아지고 간조는 더 낮아지는 이게 여러분 사리예요. 가장 만조가 높고 가장 간조가 낮을 때. 그러면은 2일과 9일 비교해 봅시다. 언제가 더 높고 언제가 더 낮아요? 그럼 2일이죠. 2일. 근데 9일이 사리에 더 가깝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 니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안개 발생 원리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은 니은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상대 습도를 기역과 니은으로 나타냈죠. 자, 상대 습도가 뭡니까? 일단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
앞분의 현재 수증기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압이 많을수록 포화 수증기압이 가깝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좀 봅시다. 나일 때 뭐 이렇게 됐어요. 상대 습도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다일 때 보니까 이제 흐려졌대요. 왜 흐려집니까? 응결이 되기 때문에. 왜 응결하죠? 응결이 일어났다는 건데, 응결이 일어나는 이제 상대 습도가 거의 이제 100%에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봅시다. 기역은 니온보다 작다. 이건 맞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 습도가 높아야 이제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지금 다를 보면 여기 지금 따뜻한 물을 넣어놨고, 그럼 따뜻한 물에서는 뭐가 여러분 나옵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이제 나오죠. 수증기가 공급되고, 그리고 얼음물이 여기에서 하는 이 역할은 뭐예요? 여기에서 냉각을 시켜줘요. 다시 말해서 수증기의 공급과 냉각으로 인해서 안개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열 팽창이라고 했어요. 얘는 이 부피가 증가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 부피가 증가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부피는 항상 일정해요. 따라서 여기에서 단열 팽창이라고 한 거는 완전하게 틀린 물음을 한 겁니다. 자, 실험 2의 결과 얼음물을 넣은 비커 위에 따뜻한 물을 넣은 둥근 플라스크. 이거는 여기에 얼음물이 이제 두 개의 위치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얼음물에서는 수증기도 잘 증발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온도가 계속 이 따뜻한 물 때문에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포화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져요. 근데 이 실험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포화 수증기압은 높아지고 현재 수증기압은 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응결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볼까요? 지금 북반구에 500헥토파스칼을 나타낸 거죠. 북반구에 5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등고도선을 나타낸 거고, 이 등고도선에서는 고도가 높을수록 기압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820, 뭐 570, 5580, 5100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도가 낮아지죠. 여기는 고기압이고 여기는 저기압이라는 거예요. 고기압, 저기압.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불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한번 볼 건데, 문제에서 x, y는 기압골이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지금 저기압성, 여기가 고기압성 회전이죠. 그건 어떻게 아느냐? 뭘 보고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항상 여기는 서풍 이렇게 지나잖아요. 예. 서풍이라는 거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계속 갈 테니까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럼 북반구에서 이 반시계 방향 저기압성 회전이죠. 그리고 시계 방향 고기압성 회전이죠. 이거를 여러분 알고 있다면 x-y는 기압골이 아니라 기압마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A의 지상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여러분 A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저기압성 회전이고 지금 여기서 갈수록 여기에서는 이제 발산이 일어날 건데 상층에서 발산이 일어나면은 상층 발산을 이제 메꿔주기 위해서 하층에서는 이제 상승 기류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하강에 하층에 저기압이 발달을 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강 기류라고 했어요. 이게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뭐 안 봐도 일단 답은 2번 디귿이겠네요. B에서는 공기가 저기압선 회전을 한다. 그렇죠. 여기 지금 저기압성 회전, 반시계 방향 회전이죠. 따라서 답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6번. 자, 파장의 일단 2분의 1은 2분의 1 람다를 여러분 구해 보면은 얘는 5, 얘는 25, 얘는 7,500. 단위는 미터죠. 자, 이 깊이보다 깊으면 심해파예요. 이거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천이파, 뭐 전이파라고도 하고 천이파라고도 하는데 점점 이제 속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20분의 1부터는 이제 천회파고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바닥에 영향을 받게 되죠. 자, Q에서 A의 속도분의 B의 속도는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Q에서는 A도 B도 심해파예요. 그럼 심해파의 속도는 루트 2파이분의 GL. L은 람다죠. 파장.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상수이기 때문에 루트 파장에 비례를 한다. 속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루트 A의 속도는 10이고요. 파장은 10이고요. B의 파장은 50. 이거는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2보다 크대요. 2는 루트 4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4보다 크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P에서 B의 파장은 50이다. P를 여러분 보시면 수심이 50m거든요. 그런데 B는 25m보다 깊으면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심해파예요. 따라서 B의 파장은 계속 50m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해파이기 때문에 파장은 변하지 않아요. C에서 파고는 P에서 Q보다 높다. C의 파고. 여러분 C는 이렇게 있는데 P. 여러분 지금 C는 여기에서 지금 다 천의 파거든요. 그러면은 이 천의 파에서는 루트 GH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수심에 따라서 루트 수심의 속도가 비례하는데 이 속도에 또 파장이 비례해서 이게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지금 감소하죠. 그러면은 파장도 감소를 해요. 그러면은 이 파장이 감소하는 만큼 파고는 증가한다라고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감소하고 파장도 감소하는데 지금 수심이 낮을수록 파고는 높아야 된다.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높다. 기억 니은틱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 변화를 나타냈다.
일단은 동지와 하지인데요. 그리고 태양의 고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를 보면은 언제가 고도가 높죠? 그렇죠. 그 하지 때가 더 높죠. 그럼 고도 이 높은 나를 하지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가가 동지라고 여러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적경. 여러분 그 하지 때 태양의 적경은 6시죠? 동지 때 태양의 적경은 18시죠? 이거 한번 해보면 그냥 한번 해보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돌겠죠. 공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하지, 동지, 그러면 얘가 춘분, 얘가 추분. 근데 우린 항상 춘분점이 기준이잖아요. 여기 춘분점일 때 태양을 바라보는 이게 이 방향이 여러분 0시. 하지일 때 태양을 바라보는 이 방향이 6시. 그리고 추분일 때 이 태양을 바라보는 요 방향이 12시. 그리고 동지일 때 태양을 바라보는 이 방향이 18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가 동지이기 때문에 적경은 18시이다 라고 한 건 여러분 그렇다 맞다 라고 해주면 돼요. 나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77도이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 위도를 몰라요. 그런데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고도가 남중고도, 동지 때 남중고도를 알려줬어요. 그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90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적경은 남중고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30도가 나왔어요. 가에서 동지일 때. 근데 우리는 동지일 때 태양의 저기를 알아요. 동지일 때 태양의 저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3.5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90 마이너스 파이 빼기 23.5도가 30도가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위도가 넘겨주면 90 빼기 23.5 빼기 30 그러면은 90 빼기 53.5 그러면은 10 빼기 5는 5 9 빼기 3은 6 8 빼기 5는 3 자, 이 지역의 위도는 36.5도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지일 때 남중 고도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구해보면 90 빼기 36.5도 더하기 하지일 때 저기는 23.5도죠. 플러스 23.5도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90 빼기 36.5 하면은 10 빼기 5는 5, 9 빼기 6은 3, 8 빼기 3은 5, 53.5 더하기 23.5를 하면 됩니다. 5 더하기 5는 0, 10, 6, 7, 77도가 나오네요. 자, 나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77도이다 라고 한 건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양이 트는 위치는 가에서 나보다 남쪽이다. 이것도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북, 동, 남, 서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 그 동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져 있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밤이 길잖아요. 하지 때는 북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지죠. 그리고 여기 동서 요렇게 이게 이제 천구에 적도가 있겠고, 그리고 요 각이 저기 각이 23.5도씩 이게 23.5도씩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죠. 태양이 뜨는 위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남쪽이다. 그렇죠. 지금 뜨는 위치만 물어봤으니까 이게 여기에서가 동지에서 태양이 뜨는 위치, 이게 하지일 때 태양이 뜨는 위치. 그래서 가에서 동지에서가 더 남쪽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 따라서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지금 보면 18번을 보시면 이렇게 금성에 어디가 밝게 되어 있냐면은 다 금속의 왼쪽이 다 밝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지우고 우리가 지금 그려보시면 선이 있고요. 우리 지구가 있고 금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서방 최대이각, 이게 동방 최대이각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이제 내합, 여기가 외합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딱 잘라서 이 서방 쪽에 있을 때 이게 서방 최대이각, 동방 최대이각 되겠죠. 우리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해서 빛이 보이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왼쪽이 밝게 빛나려면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은 다 오른쪽이 밝게 빛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겠고 이렇게 지금 어둡게 칠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밝은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일 때는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가 이제 초승달 모양, 그리고 점점 이제 반달 크기로 넓어지겠죠. 더 많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쪽 부분 서쪽에 있는 서방 쪽에 있는 이 금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얘는 언제 보일 수 있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구는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면은 이 서방 최대 이각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여기에 있고 지구의 지평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태양이 막 뜨고 있어요. 태양이 막 뜨고 있는 경우는 새벽 6시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금성의 위치를 보면 이미 떠 있죠. 새벽에 이미 떠 있단 말이에요. 새벽에 이미 떠 있고 그 새벽에 떠 있는 게 먼저 이제 지겠죠. 그래서 해가 떠 있는 경우에는 못 보기 때문에 얘는 새벽에 관측을 한 것이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관측 순서는 나, 다, 가 순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초승달 모양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내합 부근, 여기 보이는 내합 부근일 때 초승달 모양이고, 점점 이렇게 지구와 태양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밝은 면적이 보이는 거죠. 관측 순서는 가, 다,
가다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나의 금성에서 관측한 쥐구의 위상은 초승달 모양이다. 이거는 우리가 외행성을 보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화성을 볼 때 화성은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지 않죠. 외행성은 반달보다 더 넓은 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달보다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18번은 1번 기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번으로 보겠습니다. 19번 가볼게요. 이제 좌표계 문제죠. 이 기간 동안 행성 A는 역행했대요. 자, 보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죠. 이렇게 이동을 해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이걸 봐야죠. 요거 이 수치. 그러면 여기가 우리 20시 10분 20시 10분 20시 10분 이 적경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A는 순행을 하고 있어요,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적경이 증가하고 있어요. A, B 모두 적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와 B 모두 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행성은 A는 역행이 아니라 순행을 했기 때문에 A는 틀린 보기가 돼요. 자, 회합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는 외행성이죠. 외행성의 회합 주기는 누가 더 깁니까? 그렇죠. 가까울수록 멀수록 회합 주기가 짧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가 더 이 적경상에서 빠르게 움직이냐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움직이는 속도가 빠른 게 뭡니까? 속도가 빠른 것이 지금 B가 더 빠르죠. 왜 B가 빠르다고 한 거냐면은 처음에 B는 여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A를 따라잡았어요. B가 요렇게 가서 A를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 공전 속도가 B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더 가까운 외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B가 더 가깝고 A가 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합 주기는 가까울수록 더 크고 멀수록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회합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왜 짧은지 알죠, 여러분? 그 회합 주기 여러분 내행성과 외행성 구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외행성일 때는 멀수록 1에 가까워지죠. 자, 12월 21일로부터 3일 후 A는 B보다 늦게 질 것이다. 자, 여기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3일 후면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B가 여기에 있고 A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근데 지금 적경선을 보면 이게 지금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적경이 클수록 더 늦게 남중하고 늦게 남중한다는 것은 더 늦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B가 A보다 적경이 커요, 여러분. 그러면 A는 B보다 늦게 지는 게 아니라 A가 B보다 이미 더 빠르게 남중하고 더 빨리 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적경이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B가 적경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늦게 떠요. 그러니까 A가 더 빨리 떠요. 그러니까 A는 더 빨리 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A가 늦게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항상 헷갈리죠. 항상 써야 돼요. 적경이 증가할수록 늦게 뜨고 늦게 진다. 그래서 답은 2번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0번. 자, 두 별의 질량 합은 태양 질량의 16배이다. 여러분 이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이 케플러 3법칙의 이제 뉴턴 형식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구해죠? 이게 여러분 태양 질량인데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죠? 이게 여러분 계산을 하면은 태양 질량이 나와요. 태양 질량. 요 공식은 진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별이 한 1억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은. 대입만 하면 되죠. 주 별의 질량 합은 태양 질량의 16배이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A의 공정 속도는 B의 3배이다. A는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12. 왜냐면 M 다시 M A R A는 M B R B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RA 얼마입니까? RA 12AU RB는 4. 그러면 질량이 나오죠. 별의 질량 A는 1이라고 했을 때 B, 니은을 구해봅시다. 항상 계산은 어려워요. 이거를 넣어 보내주면은 RB는 3. 이거는 MB, M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MB가 MA의 3배다. 그러면 MB는 3배니까 니은은 3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여러분 공전 주기는 얘네 쌍성이잖아요. 쌍성계니까 얘네 공전 주기 똑같아요. B가 1이 가면 A는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면은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공전 주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기억은 8, 니은은 3인데 이거를 나눠봅시다. 8 나누기 3은 3이 6, 20, 3, 6, 18. 그럼 2.6이니까 2.5보다 크다. 디귿은 맞게 되겠네요. 자, 했고, A의 공전 속도는 B의 3배이다.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MAVA는 MBVB. 근데 우리는 이게 3이라는 거 알았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VAVB죠. A의 공전 속도는 B의 3배이다. 맞네요.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것만 구하면 되는데, 자, MA는
봅시다. 지금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요거 p 제곱을 보면은 8제곱이에요. 다시 8제곱. 그리고 A 3승은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A는 12 더하기 4 전체 그 별과 별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죠. 16의 3승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거에 태양 질량을 곱한 값이 MA 그리고 더하기 MB를 한 값이다.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은 또 어렵죠. 이게 아니죠. 4의 제곱에 3승 이거는 4의 6승입니까? 그리고 64네요. 얘는 64. 그런데 이거는 4의 3승으로 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4의 3승이네요. 그래서 두 별의 질량 합은 64 태양 질량이네요. 태양 질량의 64배. 근데 16배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제가 산수가 좀 느려서 여러분들은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계산을 해서 미안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허술한 부분은 찾아서 모든 걸 찾아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월 7일 여러분들 풀었던 G2 문제였는데 조금 늦게 올렸죠. 늦게 올렸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수능 때 웃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